공룡의 DNA를 해독해서 몇 천만 년 전에 살았던 공룡을 과연 복제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살아있는 공룡으로부터 시작하면 되죠.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다 압니다. 공룡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을요. 바로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할 수 없어서 못 하고 있는 건지, 쥐라기 공원 실제로 만들 수 있다? 아니면 없다? 지금부터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립과천과학관의 이정모 관장입니다. 여러분 영화 쥐라기 공원 보셨나요? 공룡의 DNA를 해독해서 몇 천만 년 전에 살았던 공룡을 복제한다는 이야기죠. DNA를 이용해서 공룡을 복제한다는 이야기가 그렇게 멋지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영화는요, 기본 전제가 잘못됐습니다. 공룡의 피를 빨아먹은 모기가 날아가다가 식물에서 떨어지는 송진에 갇혀서 그 송진이 호박이 되고, 그 호박을 나중에 사람이 발견해서 공룡시대에 살았던 모기의 피를 뽑아내고 피에 있는 DNA로 공룡을 복제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기본적으로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DNA는 그렇게 오래 보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공룡이 사라진 게 지금부터 6,600만 년 전이거든요. DNA는 기껏해야 몇만 년 정도 보존됩니다. 그런데 호박 속에 갇힌 모기에게서 어떻게 공룡의 DNA를 온전하게 얻어내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아무 모기나 다 피를 빠는 게 아닙니다. 임신한 모기만 목숨을 걸고 동물에게 접근해서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컷이면 소용이 없는 거죠. 또 암컷 모기라고 하더라도 한 종류의 공룡의 피만 빨아먹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이 공룡, 저 공룡 다 빨아먹었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식물성 DNA를 빨아먹을 수도 있죠. 이렇게 마구잡이로 섞여 있는 DNA에서 어떻게 특정한 공룡의 DNA를 뽑아내서 새로운 공룡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요, 더 결정적인데요. 대부분의 공룡은 모기에게 물려볼 기회도 없었다는 거예요. 중생 때는 제일 아래 트라이아스기가 있고 그 위에 쥐라기, 그 위에 백악기가 있습니다. 공룡은 트라이아스기 후반에 등장해서 쥐라기와 백악기에 번성하죠. 쥐라기가 시작하는 시점이요, 한 2억만 년 전이에요. 백악기는 1억 4,500만 년 전에 시작해서 6,600만 년 전에 끝나죠. 그런데 모기는 대략 8천만 년 전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순간을 살았던 공룡들만 모기에게 물려볼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티라노사우루스, 타르보사우루스, 트리케라토스 같은 공룡들은 모기에게 물려볼 수 있었지만요, 쥐라기 시대의 공룡, 브라키오사우루스, 스테고사우루스, 알로사우루스 같은 공룡들은 모기에게 물려보지도 못했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공룡을 영영 만들지 못할까요? 세상에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살아있는 공룡으로부터 시작하면 되죠. 한 10년 전만 해도요, 살아있는 공룡 그런 게 있어? 무슨 도마뱀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요.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다 압니다. 공룡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을요. 바로 새입니다. 우리는 약 1만 400종의 공룡과 같이 살고 있는 셈이고요. 거의 매주 공룡을 한 마리씩은 먹어치우고 있죠. 자, 새가 어떻게 공룡인가요? 이 화석은 1억 3천만 년 전 생물의 화석입니다. 1억 3천만 년 전이면요, 백악기입니다. 공룡 시대였다는 이야기죠. 딱 봐서 뭐처럼 보십니까? 화석만 봐도 딱 새처럼 보이잖아요. 과학자들은 화석을 가지고 상상도를 복원해냈습니다. 완전히 새처럼 보이죠? 딱 차이가 하나 있어요. 새 날개가 여기서부터 있으면요, 이 손가락 부분에 크게 많이 달려 있거든요. 날개 깃이 시작되는 끝부분에 여기 발톱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이 발톱이 나와 있는 것만 빼면 완벽한 새죠. 이건 새가 공룡의 후예가 아니라 그냥 공룡이라는 뜻입니다. 발톱이 좀 마음에 걸린다고요? 그런데요, 반박할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남미에 호야친이라고 하는 새가 살고 있어요. 되게 멋지죠? 이 호야친은 새끼 때는 날개 부분에 발톱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른이 되면서 사라지죠. 공룡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공룡이 새가 됐다가 아니라 그냥 새가 공룡이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는요, 공룡에서 깃털을 발견했을 때입니다. 우린 공룡이라고 하면 보통 도마뱀이나 거북 같은 파충류의 피부를 생각했어요. 근데 1996년에 공룡 화석에서 털을 발견했습니다. 충격적이었죠. 예전에도 그런 털이 있는 공룡 화석을 갖고 있었지만 공룡에게는 털이 있다고 배운 적이 없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이건 있잖아, 털 화석이 아니라 그냥 화석의 피부 부분이 좀 문드러진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던 거죠. 그런 사람들을 위한 증거도 또 나와 있습니다. 2014년에 미얀마에서 발견된 호박입니다. 이 호박을 보면 개미도 보이고요, 꼬리 같은 게 보이잖아요. 저게 바로 공룡의 꼬리입니다. 공룡의 꼬리를 자세히 보니까 털이 달려있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의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공룡에게는 깃털이 있었던 거죠. 근데 진화 과정을 보니까요, 공룡의 깃털도 계속 변합니다. 처음에는 솜털처럼 생겼다가 점차 깃털 모양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림에서 노란색, 빨간색, 초록색의 깃털과 파란색 깃털은 확실히 다르죠. 바로 대칭성입니다. 다른 깃털은 깃가지를 중심으로 양옆이 대칭적이에요. 깃털이 대칭이라는 이야기는 이 깃털을 가진 동물은 날지 못했다는 겁니다. 날려면 비대칭성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공룡 시대의 끄트머리에 보면 비대칭 깃털을 가진 공룡이 등장합니다. 그럼 날지도 못하는 깃털을 어디에 썼을까요? 잘 모르겠으면요, 지금 살고 있는 생물들에게서 그 힌트를 찾습니다. 타조는 날지 못하지만 깃털을 가지고 있잖아요. 깃털 갖고 뭐 하냐면 알을 품습니다. 새끼들과 같이 나갈 때 날개를 들어서 그늘을 만들어주기도 하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짝짓기입니다. 공작의 것은 화려한 깃털을 자랑합니다. 그런데요, 이 깃털은 나는 데 쓰는 게 아니에요. 날 때는 이 깃털은 오히려 방해만 됩니다. 이 깃털의 쓸모는 따로 있습니다. 멋지잖아요, 활짝 펼치면. 꼬리에 무늬가 크고 화려하고 선명한 개체를 암컷이 좋아합니다. 아마 공룡도 그랬을 거라고 과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공룡 수컷이 암컷 앞에 와서 깃털을 자랑하면서 춤을 추면서 내 깃털이 이렇게 화려하다는 이야기는 내 유전자가 뛰어나다는 거야. 우리 짝짓기 하자고 호소를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공룡들도 춤을 추지 않았을까라고 또 과학자들은 상상해 봤습니다. 2016년 임정덕 박사님과 그의 동료들이 구애춤을 추는 공룡 화석을 발견했다 하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흔적은요, 수컷이 암컷 앞에서 두 발로 땅을 넓게 깊게 파서 야, 나는 알을 잘 지킬 수 있어 라고 호소하는 거죠. 이 친구의 이름이 아크로칸토사우루스입니다. 아크로칸토사우루스 보고 싶지 않으세요? 볼 수 있는 곳이요, 전 세계에 2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는 미국 오클라호마 이다벨에 있는 레드리버 박물관이고요,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이죠. 거기 가면 아크로칸토사우루스를 볼 수 있습니다. 구애춤을 췄던 바로 그 공룡이죠. 새는 알을 품고 새끼를 돌봅니다. 근데 알을 낳는 다른 동물들도 그러나요? 파충류가 알을 품고 새끼를 돌본다는 이야기는 못 들어보셨잖아요. 그런데요, 공룡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로 공룡 둥지 화석입니다. 알만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새끼들이 있는 겁니다. 공룡 새끼들이 모여서 뭘 하고 있는 걸까요? 먹을 걸 가지고 오는 어미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바로 새처럼요. 알을 품고 있다가 묻힌 후야난 사우루스 화석도 있습니다. 마치 새처럼 품고 있는 모습이죠. 이런 화석 증거는 공룡 어미가 새끼를 양육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바로 새처럼입니다. 새와 공룡의 뼈는 공통점이 많습니다. 여러분, 프라이드 치킨 먹으면서 이렇게 생긴 Y자로 생긴 뼈 보신 적 있습니까? 차골이라고 하는 뼈입니다. 가슴에 있거든요. 그래서 프라이드 치킨은요, 백날 먹어봐야 이 뼈를 보지 못합니다. 프라이드 치킨은 딱 대칭으로 자르잖아요. 이 차골을 보고 싶으면 삼계탕을 드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차골에는 날개 쪽으로 근육이 붙어 있는 거예요. 새에게 있는 아주 특징적인 뼈죠. 그런데 이 차골이요, 공룡에게도 있습니다. 새와 공룡의 또 다른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조의 무릎을 하나 보세요. 사람 무릎과 다른 점이 있죠. 우리 사람의 무릎은 앞으로 굽혀지잖아요. 근데 타조의 무릎은
뒤로 굽혀지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사실은요, 이게 무릎이 아닙니다. 발목입니다. 우리 발목이 뒤로 꺾여 있듯이 뒤로 꺾여 있는 거예요. 다른 공룡도 마찬가지인데요. 무릎이 뒤로 꺾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저게 무릎이 아니라 발목이고요. 무릎은 새처럼 거의 몸통에 붙어 있죠. 새와 공룡은 공통점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차골이 있고 다리뼈 모습도 비슷하고 깃털이 있고 구의 춤을 추고 알을 품고 새끼를 양육했습니다. 공룡은 다른 파충류보다 오히려 새와 훨씬 가깝죠. 이 정도 이야기를 했으면 새가 공룡이란 걸 인정하시겠죠? 근데 새가 공룡이라면 새를 가지고 영화에 나오는 공룡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새에게는 이빨이 없습니다. 이빨이 있는 턱 대신 부리가 있을 뿐이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공룡들은 턱과 이빨이 있잖아요. 새는 턱과 이빨이 없고 부리가 있고. 그래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 그림에서 왼쪽에 있는 것은 닭이고요. 오른쪽은 악어입니다. 새를 보시면 턱 대신 뾰족한 부리가 있고요. 악어는 턱이 있죠. 근데 턱은 가운데가 싹 갈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닭에게서 이빨이 발생하지 못하게 하는 유전자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유전자를 꽉 막았습니다. 그 개알을 키웠더니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가운데처럼. 어떻게 보이십니까? 거의 가운데가 갈라진 턱이 생겼잖아요. 그렇다면 이빨도 생겼을까요? 이빨이 그 안에서 발생했어요. 여러분 참 대단하죠? 그리고 위팔뼈는요, 뼈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팔은 뼈가 2개. 다리뼈도 위쪽엔 다리가 하나고 아래쪽엔 다리가 2개입니다. 하나는 정강이 뼈고 하나는 종아리 뼈인데요. 모든 척추 동물들은 다 똑같아요. 근데 종아리 뼈를 볼까요? 공룡은 종아리 뼈가 정강이 뼈와 길이가 비슷합니다. 근데 닭은요, 종아리 뼈가 정강이 뼈에 비해서 상당히 작은 거예요. 근데 이것도 유전자를 조작했더니 종아리 뼈가 정강이 뼈 길이만큼 나오게 된 겁니다. 닭의 다리를 공룡의 다리로 만들 수 있었던 거죠. 부리가 있는 새로 턱과 이빨이 있는 새를 만들고 종아리 뼈가 정강이 뼈처럼 길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새로 공룡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왜 이런 공룡을 전 세계 어느 동물원에서도 보지 못할까요? 과학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연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연구소에는 윤리위원회 같은 게 있어서요. 사회가 허락하는 것까지만 연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회는 공룡들이 막 나다니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굳이 그런 공룡을 억지로 만들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이미 14,400종의 공룡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이죠. 없는 공룡 만들려고 애쓰지 말고 있는 동물들이나 잘